안녕하세요. 팩트 위주의 자이미TV 이은정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안장코, 우리 코는 여기 보시면 코뼈 비중격 연골 구성이 되어 있죠. 근데 이 비중격 연골 부위가 손상이 입었을 때는 마치 말안장처럼 이게 함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안장코, 안짱코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. 이 부위를 이렇게 재건해서 정상적인 코로 만들어주는 수술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저는 서울 신촌에서 연세 자이미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고 성형외과 전문입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비중격 연골 부위가 이렇게 손상을 입어서 함몰된 것이 마치 이 부위가 말한장 부위와 같다. 그래서 우리가 안장코 그리고 새들로조, 이 새들이라는 것이 말한장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의학 용어로는 인버티드 V 디포미티, 즉 요 페인 부위가 앞에서 정면에서 볼 때는 마치 V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다. 그래서 이렇게 인버티드 V 디포미티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부위를 어떻게 교정하는가, 또 이런 원인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비중격이라는 것은 비중격, 양쪽의 콧구멍을 나누고 있죠. 이것이 길게는 코 속에 있는 이와 같이 콧구멍을 양쪽으로 분리하고 있죠. 그래서 코 전체는 볼 때는 우리가 전체가 뼈 같지만 사실은 보면 이 위쪽 3분의 1이 뼈이고 나머지는 이와 같은 비중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연골입니다. 연골. 이것을 옆에서 들여다봤을 때 보면 여기가 콧등이죠. 그리고 이와 같이 코뼈, 판판한 코뼈, 그리고 비중격을 형성하는 연골 부위죠. 그래서 이 연골 부위를 채취했을 때는 이와 같이 연골이 나오게 됩니다. 이와 같은 연골 채취를 우리가 코의 기능적 목적 혹은 미용적 목적으로 이 연골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. 비중격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. 이 비중격이 정상적으로 이와 같이 반듯하지 않고 한쪽으로 휘어있다고 휘어있다면 이쪽이 코가 막히겠죠. 그리고 어떤 때는 이 휘어있는 것, 이 자체가 휘어져 있을 때는 코끝을 살짝 눌러보면 이와 같이 비중격이 처음 시작부터 휜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코 전체가 휘어져 보이기도 하죠. 근데 이 비중격을 우리가 위쪽에 있는 이 윗부분이 손상을 입으면 이와 같이 중간에 함몰되는 안짱코가 생깁니다. 이와 같이 생기는 안짱코의 원인 중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.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. 이 비중격이 휘어서 우리가 채취를 한다든가 비중격 양쪽 콧구멍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채취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이 비중격 전체에서 이 두께가 1cm, 위로 1cm, 아래로 1cm 정도를 남겨놓고 이 아래 휘인 부분만을 우리가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비중격을 채취할 때 우리 술기 미술로 이것을 지나치게 많이 채취하면 이게 부러져서 안짱코가 되기도 하고, 그래서 안짱코의 원인이 코 수술 후 안짱코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 위에 원래 선천적으로 이것이 과수 발달된 경우도 있고, 또 염증에서 이 부위가 이렇게 비중격 윗부분이, 연골은 한번 염증이 되면 녹습니다. 그래서 이 비중격이 손상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 비중격이 이와 같이 반듯하지 못하고 함몰되어서 말안장과 같은 안짱코를 형성하게 됩니다. 한번 실제 사례를 보시죠. 예, 보시면 이와 같이 코뼈가 있고 코 아래쪽, 코끝 아래쪽 부위가 3분의 2 부위와 같이 비중격의 이 손상으로 인해서 말안장코가 되어 있죠. 이분은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입니다. 코 피가 자주 나서 코 속에 피난 부위를 이렇게 뭐 지지다가 어느 뭐 병원에서 갔었는데 어쨌든 그 부위를 원인으로 해서 그 염증이 비중격으로 타고 올라가서 비중격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와 같이 결과적으로는 비중격이 손상이 돼서 이와 같이 아주 이제 외모적으로 이렇게 불행한 이와 같은 생활을 했던 분이시죠. 그래서 제가 이걸 재건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, 제가 재건 수술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비중격 이 부위가 손상돼서 이만큼이 없고 아래 부위나만 남아있을 거로 생각을 했죠. 그래서 이 비중격 손상된 부위를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귀 연골을 채취했습니다. 귀 연골은 귀 뒤에서 채취함으로 뭐 흉도 잘 안 보이고, 또 이 귓바퀴 남겨두고 귀 가운데 부위만 채취하기 때문에 귀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연골을 채취해서 코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우리가 개방형 절개로 가지고 코 기둥에 절개선을 만들어서 여기를 열어서 제껴서 안으로 접근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양쪽이 코 구멍이고 개방형으로 열어서 안을 확인해 봤더니 역시 비중격이 있어야 되는 이 가운데 부위에 중격이 손상돼서 없습니다. 그래서
채취됐던 연골을 반으로 나누었죠. 둘로 나누어서 이 중격이 없는 위쪽이 없는 이 연골 부위를 우리가 분리를 하게 되면 그나마 이 남아있던 이 아래 연골 부위를 찾아서 거기에 이와 같이 연골을 양쪽을 분리한 것을 양쪽에 여기 덧대서 이 손상된 비중격 연골을 이와 같이 제거를 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 환자의 경우는 이위에다 다시 보형물을 약 3mm 정도 넣어서 더 높이를 높여줬죠. 그리고 코끝에는 이와 같은 알로도이라면 인조 피부를 이용해서 코끝에 보형물이 직접 와닿지 않고 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게 수술 전 모습이고 수술을 비중격을 제거하고 코를 높이고 여기 알루돈까지 했을 때 수술 중에 확인한 모습이죠. 이와 같이 수술을 확인해서 코끝이 잘 제거되는 걸 확인하고 수술을 마치고 환자한테 확인을 시켜줍니다. 수면 마취 중이기 때문에 말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.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한 달 후 이분이 이제 멀리서 계셔가지고 핸드폰을 찍어서 사진 설명하지 않습니다. 반대쪽에서 보면 이와 같이 함몰된 비중이 없던 부위를 이와 같이 제거를 해서 잘 제거되는 걸 관찰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약 3mm 정도 높이를 이 제거된 비중격 위에 높였습니다. 그래서 그 보형물 유압표는 아까 알로돔을 넣었다고 그랬죠. 수술 전, 수술 중에 확인했던 모습, 수술 후 한 달째 모습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. 이와 같이 우리가 함몰된 우리가 이 안짱코 비중격이 손상된 것도 우리가 충분히 재건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너무 이와 같은 위축된 모습에 대해서 너무 요즘은 성형수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. 그래서 성형외과 전문의 특히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관심과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을 찾으시면 되겠다.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. 이상 팩트 위주의 자유미TV 이은정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